이제 일어났습니다. 눈이 떠지질 않아요. 평생 근력 운동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일어나야죠. 일어나라고. 어제 축구 경기를 했더니 오늘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드네요.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. 근데 어제 축구 경기에서 중거리 슛을 아주 기분 좋게 박아 넣어가지고 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. 일어나자. 장마가 시작됐습니다. 비가 오고 있어요. 항상 읽을 책들이 여기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서 소파에 기대기 전에 여기서 책 한 권을 골라서 소파로 갑니다. 오늘 아침에는 깊은 문장이 주는 지적인 희열이 땡겨서요.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작가의 책을 골라봤습니다. 보통 아침에는 대충 양치만 하고 나와서 소파에서 책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소파에서 책을 읽으니까 떠오른 건데요. 한때 어떤 고전에서 배운 말이 기억납니다. 책을 읽을 때는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옷차림도 제대로 정돈해야 한다고요.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었어요. 학교에 수업을 가는데 필기구 준비도 안 하고 잠옷을 입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. 책이란 것도 스승으로부터의 가르침을 듣는 시간인데 매우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만 깊은 깨달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. 그런데 그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깨닫게 된 것 하나가 있어요. 완벽한 준비 상태를 만들어서 독서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소소하게 시작해서 차곡차곡 모이는 작은 시간들이 오히려 삶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. 한 번씩 몰아치는 소나기 같은 독서보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일상 속에서 서서히 스며드는 독서가 더 많은 깨달음들을 가져다 주더라고요. 이것은 저의 개인 취향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. 그 고전에서 들었던 진지한 독서도 매우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다고 동의를 하지만요. 제가 삶을 대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도끼와 의지로 시작하기보다 즐거움과 자유로움으로부터 시작할 때 더 많은 배움을 얻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제 주위 곳곳에 책을 두고 집히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할 때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깨달음들이 제 마음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밥 위에 어머니께서 해주신 오징어 볶음을 얹고 계란 후라이를 얹어서 먹겠습니다. 우와, 맛있겠다. 야 행복한 밥 시간. 이 첫 입을 먹을 때 이 두근거림이란. 너무 맛있어. 집에서 도시락도 싸왔습니다. 어렸을 때부터 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비 오는 날을 되게 좋아했었어요. 뭐랄까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씻겨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? 이 빗소리를 좀 들으면 항상 떠오르는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는데, 집에서 비 오는 날에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빗소리가 들리는데, 비 오는 날에 또 특히나 좀 어둡잖아요. 그 집안의 그 약간 그 어두운 그 느낌에서 작은 TV로 만화 영화를 보던 게 기억이 납니다. 혼자서 만화 영화를 볼 때 그 장면이 항상 떠올라요. 그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빗소리를 좋아합니다. 그래서 어떨 때는 유튜브에서 빗소리를 틀어놓고 작업을 하기도 하고, 그리고 고맙게도 또 제 차를 씻겨주니 요즘 제가 다시 외국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샘솟고 있어서요.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30 외국어를 다시 시작하다,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. 30은 한참 지나버렸지만요, 아직 30인 것 같은 마음으로 다시 읽어봅니다. 이미 읽었던 책을 재독할 때는 새 책을 읽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요. 이때는 뷔페 독서를 합니다. 우리가 뷔페에 갔을 때 일단 조금씩 맛을 본 다음에 맛있는 것만 집중적으로 공략하잖아요. 그러면서 혹시 안 먹어본 게 있으면 슬쩍 맛보기도 하고요. 저는 책도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. 이전에 맛보고 좋았던 부분을 다시 음미해보면서 혹시 제가 그 맛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봅니다. 그리고 언제나 깨닫는 바가 있어요. 이 맛을 잊고 있었구나 라고요. 이미 좋았던 부분들은 대부분 줄이 쳐져 있기 때문에 알아보기는 쉽습니다.
이렇게 중요 부분을 반복해 읽으면요, 저자의 사유가 제 정신으로 스며드는 게 느껴져요. 한 번 읽을 때는 느낄 수 없는 성장의 즐거움이 있어서요, 저는 특히나 재독하는 걸 좋아합니다. 이 책에서 오늘 또 눈이 번쩍하는 순간이 있었는데요,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. 교육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오스벨은 쓰기와 말하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지적했다. 첫째, 청소년기를 거치며 상당수의 어른이 읽기와 듣기 조합을 통한 새로운 정보 습득 능력을 이미 높여왔다는 점이다.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. 따라서 오로지 말하기에만 집중하는 것은 나이 든 학습자가 가장 익숙하고 자신 있는 주요 학습 도구와 지침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. 특히 학습의 스트레스가 가장 큰 초기 단계에서는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. 여기까지 이 대목을 읽고서요, 우리 인생에도 말하기 공부와 독해 공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말하기 공부는 직접 실천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, 독해 공부는 여러 가지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게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. 그리고 외국어에서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나의 삶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서 타인의 삶도 많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. 책 속에는 지식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삶도 담겨져 있잖아요. 특히 자서전이나 에세이, 소설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삶과 고뇌, 깨달음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. 물론 책을 통해서 그 삶을 독해해 보는 것이 실제로 내가 내 삶을 살아보는 것만큼의 강렬한 경험은 아닐 겁니다. 하지만 그래도 타인의 인생을 아주 짧은 시간에 맛볼 수 있는 이 가성비 넘치는 공부를 우리가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 아주 막중한 손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저는 제가 제 꿈을 붙잡고 늘어질 때요, 뭔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.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떠오르곤 합니다. 노인이 커다란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면서도 절대 낚싯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거든요. 책을 보면 그 사투의 과정이 정말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어요.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요, 저도 청새치를 잡는 노인처럼 제 꿈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제 안에 이런 이미지와 깨달음이 쌓이는 경험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오늘 카페에서 독서도 열심히 하고 오늘 써야 할 글도 다 쓰고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치고 나오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배가 고프긴 한데 운동까지 딱 하고 밥을 먹으면 더 맛있겠죠? 비 오는 날은 축구 연습을 못해서 예전에는 되게 아쉬워했었는데요, 요즘 저는 또 헬스장 한켠에서 스킬볼을 가지고 또 연습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비가 와도 축구에 대한 부분도 전혀 아쉬울 게 없습니다. 스킬볼. 야! 사무실로 왔습니다.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이제서야 먹습니다. 현재 시각은 저녁 9시 10분이고요. 점심 먹은 뒤로 아직까지 밥을 못 먹고 있어서 너무너무 배가 고픈 상태예요. 상추쌈도 싸왔고요. 어머니표 두부 싸왔고요. 김도 싸왔고요. 오징어 볶음도 싸왔습니다. 어제 먹던 탄산수와 함께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원래 밥 먹으면서 탄산음료를 엄청 먹었는데 더 이상 이렇게 몸을 망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컵라면 같은 것도 좋아하고 하지만 탄산음료만큼은 끊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탄산수로 갈아탔어요. 탄산음료 느낌은 확실히 나면서 엄청난 당이 또 없으니까. 근데 쌈이 있어가지고 김은 내일 먹어야겠다. 저의 새로운 밥 친구 넷플릭스의 샌드맨을 요즘 보고 있습니다. 이런 판타지물엔 정말 환장합니다. 밥 먹고 텀블러를 하러 왔습니다. 거의 한 1, 2년 전만 해도 축구 할 때마다 다치고 그랬었거든요.
그래서 그때는 이 폼롤러를 거의 근육 회복 용도로 사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, 요즘은 축구 근육이 어느 정도 몸에 잡히고 나니까 부상률이 엄청 줄었어요. 근데 이렇게 폼롤러를 꾸준히 해줬던 것도 되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육을 계속 부드럽게 해줘서 예방 효과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. 옛날에는 유튜브에서 뭐 좋다 많이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반신반의하고 꼭 다치고 나서야 이 폼롤러를 찾고 그랬는데, 지금은 밥 먹고 나서 졸리면 와가지고 반쯤 좀 졸린 상태로 잠도 깨울 겸 이렇게 폼롤러를 하곤 합니다. 확실히 모든 예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뭔가 어떤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한 번씩 사건 사고들이 생길 때가 있는데, 그 사건 사고를 미연에 예방을 하려면 미리미리 잘해두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도 그동안 항상 뒤늦게서야 해결을 하고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은데, 생각해보니까 지금 또 크게 나아진 건 없네요. 근데 아무튼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떤 분야든 간에. 축구하면서도 제가 다쳐보니까 다치면 진짜 하고 싶은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, 또 그 부상 한 번이 또 다른 부상을 유발시키고, 항상 있을 때 뭔가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좋을 때 더 열심히. 그래서 평소에도 웬만하면 운동을 쉬지 않고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. 뭐랄까, 근육의 상태가 조금 무리한 동작들도 감당해낼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자려고 누웠습니다. 자기 전에 책을 읽어볼까 하면서 항상 머리맡에 읽다만 책들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기 전에 잠깐 읽다 보니까 진도는 잘 나가지 않아요. 근데 이렇게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옆에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게임기도 있어서 자기 전에 독서는 뒤로 밀어놓고 게임 한두 판 하고 자기도 합니다. 오늘은 이 책 앞부분만 읽었었는데 뒷부분이 계속 좀 궁금해가지고 집에 들어오기 전부터 진짜 오늘은 누우면 이 책 읽는다 생각을 하고 들어왔어요. 그래서 지금 약간 이 책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확실한 상태거든요.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. 이게 청소년 대상으로 나온 판타지 소설인데, 제가 어렸을 때부터 판타지 소설을 거의 뭐 저의 10대, 거의 20대 중반 전까지는 진짜 판타지 소설과 함께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진짜 판타지 소설 광팬이었어요. 그동안 바쁠 때는 판타지를 못 읽어서 잠깐 판타지에 대한 어떤 재미를 아예 잊고 있었던 시기도 있었는데, 언젠가부터 다시 이 판타지에 대한 열정을 회복했어요. 촬영하다가 마무리 인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카메라 배터리가 나가버렸습니다. 우리 우구님들 오늘도 다들 좋아하시는 걸 하시면서 하루 마무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. 그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요? 제 채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독서를 좋아하실 텐데요. 오늘 또 책 한 페이지와 함께 하루 마무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?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성장하는 방송,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손수욱이었습니다. 뿅! 또 다른 부상을 유발시키고 읽다만 책들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.